자, 이제 8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수능 유형별 전략 전술 이제 중반부를 딱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쯤 오면 내가 바라는 게 강의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정답률이 올라가면 그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이 전 단계는 이제 이 문제 보면 이렇게 푼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루틴이 좀 잡혀 있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첫 단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 좀 잡고 출발하라니까 또 시작하니까 그러네요. 갈게요. 자, 8번째 첫 번째 문제입니다. 71번. 이제 우리 뭐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니? 초반에.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가 초반에 있으면 이건 주제문 찾기다. 그래서 이제 패턴들은 오늘 또 두 문제 나오는 거죠. 빈칸 뒤에서 바꿔 쓰기가 돼 있는 건 아닌지, 예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끝에 가서 직접적으로 결론 도출이 된 건 아닌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렸던 거 맞죠?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근데 이것도 앞 문장을 조금 보고 오게 만드네요. 형광펜 쳐보자. That remarkable fact. 그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사실은 이라고 했거든. 됐죠? 그럼 이제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인지는 앞 문장에서 좀 보고 오자. 앞 문장을 보니까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 볼게요. 무슨 뭐 US 뭐 이거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센서스 정도는 알아두자. 센서스가 뭐지? 이 정도 알아도 이게 인구 총 그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됐죠. Census. 우리 셌니? Census. 우린 셌어요? Census 뜻이 뭐라고? Census 뜻이 뭐라고? 인구 총조사. 외웠지? 우리 셌어요? Census. 이렇게. 네, 됐고요. 어쨌든 2000년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어디에 따르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전체 가정의 3분의 2 정도가, 근데 영어의 유창성, proficiency가 유창성입니다. 그게 좀 낮은 그런 전체 가정의 3분의 2 정도에서 그 집안의 머리니까 가장이라고 의역을 해도 되겠지? 집안의 가장이 후손이었대요. descendant 단어들 또 조금 어려운 것들 나오네요. 또 여기다가 후손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손이었대요. immigrants, 이주자들의, 근데 born in America, 미국에서 태어난 이주자들의 후손이었대.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3분의 2 정도가 이주민 후손들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해요 지금. 근데 태어나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 이제 보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하면서 살짝 가능성은 낮췄지만 어쨌든 추측을 하면서 be related, 뭐와 관련이 있을 거냐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무슨 경향인데 선택지 좀 가볼게요. 1번. 자,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이건 사실 문제 자체에 조금 여러분들 문제는 좋았는데 선택지가 좀 쉬웠어요. 왜냐면 선택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봐. 이미 결과는 좋지. 결과는 뭐야? 영어를 잘 못하는 게 결과야. 그럼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생각해봐. 자신의 토착 문화를 잊어버리면 영어를 더 잘할까? 영어를 좀 더 잘하려고 할까? 못할까? 더 잘할까?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신의 토착 문화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미국 문화를 좀 더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영어는 못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됐니? 2번. Talking English, 영어로 말하는데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긴대. 자, for granted는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Take A for granted. 몰랐으니까 외워라. 얼른 체크해놔. Take A for granted. 그래서 A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수거입니다. 그럼 얘들아, 영어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몰랐으면 수거를 몰랐던 거야. Take A for B. 알아두세요.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여기다. 초창기 수능에도 어법 문제로 한번 등장했던 선택지입니다.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그렇죠. 3번은 가능하죠. 영어 배우는 걸 neglecting, 뭐 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됐지? 그 다음 copying, former immigrant. 자, 이전의 이주자들을 copying, 뭐한다? 복사한다.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 그럼 이전의 이주자들을 따라하니까 그럼 영어를 안 하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 세모.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다섯 번째. 자, longing for 하게 되면 자, long이 뭐야? long이 뭐야? 니네가 알고 long의 뜻은? 긴이란 뜻이라니까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거 어디 있나 그러면서 왠 뜻이니? 뭔가 이게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야. 목 빠지게 길어지다,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느낌을 기억하면 돼. 우리말하고 하면 똑같아. 목 빠지게. 알겠지? 그래서 longing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영어를 잘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근거는 3번이고 4번은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그럼 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빈칸 바로 뒤에서 행여나 뭔가 좀 근거가 나왔나 봤더니 우리 좋은 패턴 하나 나왔다. 형광펜. In old days. 안 쳐놨네요. In old days. 자, 형광펜. In old days. 잠깐 여기 좀 볼까?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데 이런 식으로 패턴들을 좀 연습을 해놓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쉬운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쉬운 거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차이는 이 차이뿐이에요. 어휘력과 문장 구성의 차이고 논리 구조는요.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패턴으로 선생님이 최고난도 문제를 가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알겠니?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여기도 봐. 무슨 패턴이냐면 대놓고 글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old days가 나왔어요. 그럼 아주 당연한 거잖아.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그렇죠. new information이 이 뒤에는 이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가 중에 예전이 중에 지금이 중에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아마도 거의 확실한 확률로 중간에 어떤 연결사가 들어갈까? 역점 연결사가 아마도 들어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럼 이건 직접적인 힌트야, 뒤가 힌트야? 뒤가 힌트라고. 바로 뒤에 있는 건 직접적인 힌트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패턴 좀 정리해놓고 이건 바로 써놓고 가자. 예전에는 그럼 써놓고 슬쩍 봐봐. 바로 보이잖아. 예전에는 해놓고 뒤에 보면 new information이 나와요. 네 눈으로 찾아봐. 빨리 써놓고 거기가 힌트니까. 됐어? 찾았니? 찾았니? 보자 다시. 그럼 예전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랬다. 그러면 건너뛰고 그 다다음 문장 갔더니 but 형광펜 바로 나오잖아.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things have changed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둘래? 우리가 알고 있는 thing의 뜻은 뭐야? 당연히 것이란 뜻인데 주어 자리에 thing이 나오면 이건 어떤 상황이나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아. 호중 알겠지? 다시 한번 things가 주어 자리에 오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상황이나 일. 그럼 보자. 상황이 have changed. 좀 뭐 했다?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글의 이름이 바뀌었네요. 보자. 그들은 have formed a community. 뭘 만들었대? community. 공동체, 지역사회를 만들었대요. 뭐에? 이주자들의. 거기까지는 좋아.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하는 그거. from one language. 뭐로? 한 언어로.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형광펜 치자. 네, 이 부분 체크를 안 했네요. 형광펜 치자. 뭘 의미하냐? The possibility of staying comfortable in their native language is higher. 번역 똑바로 해볼까? 의미하는데 possibility, 가능성이야. 무슨 가능성이야? Staying comfortable. 편안한 채로 있을. 기억납니까? Keep, stand, stay, lie, remain. 기억나지? 시작. Keep, stand, stay, lie, remain. 따라해야지. 시작. Keep, stand, stay, lie, remain.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라고 번역해? 인 채로 있다. 편안한 채로 있을 가능성이. 근데 어디에서 편안한 채로 있어? 네이티브 텅. 토착혀 그러지 말고 또. 토착 언어. 한국인이면 한국어, 중국인이면 중국어. 이해됩니까? 일본인이면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토착 언어에서 편안한 채로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택지 가보면 답 나오네요. 됐지? 영어 공부하는 걸 뭐 하게 된다? neglecting. 무시하고 혹은 경시하고 소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앞에 좀 봐봐. 자,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능 공부하기 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어학연수다, 뭐 교환학생이다, 뭐 이런 거 가시게 될 거예요. 다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이니까, 그지? 한국이 좋냐? 가. 해외로 좀 나가세요. 근데 나가시는데 어학연수,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가는 건 이미 목적이 분명하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는 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환학생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단순히 영어 좀 해야지 그러고 어학연수를 갈 때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본적인 원어민 속도에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 회화는 최소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 정도까지 능숙하게 준비하고 가세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내 주변에도 다 이렇게 교환학생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1년 정도 갔다 왔는데 영어 별로 안 늘었어요. 너 왜 그랬니? 물어보면 다 이런 식이야. 처음엔 누구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가겠지? 나 가서 한국 친구도 안 사귈 거야. 나 외국 친구들하고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주문 같은 걸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햄버거집, 맥도날드 갔어. 미국의 맥도날드는 진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이제 주문은 되죠. this, that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거기에 알바생이 되게 피곤한 얼굴로 네 주문을 받고 나서 멍한 얼굴로 물어봐요. 이러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용기를 갖고 물어봅니다. 배운 대로. Beg your pardon? Excuse me, I can't hear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가 한 번 더 얘기해요. 무표정한 얼굴로. 이러고. 그럼 네가 또 다시 한번 Excuse me, I beg your pardon 하면 What the fuck? 이러면서 야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은 또 들려요. 이상하게. 이 새끼 욕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급 위축이 되고 막 이렇게 뭐 주는 대로 먹게 돼요. 걔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니죠.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래? 가서 먹을래? 싸줄까? 그냥 줄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움츠러든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만 가더라도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득 만땅 이런 말 하잖아. 거기서 이제 가득의 영어로 뭐라고 해요? Fill it up 이러거든. 자동차는 항상 여성형으로 지칭해요. Fill her up. 네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유소 가가지고 Can I help you? 이랬는데 Fill it up 그러면 Excuse me, can you speak one more time? 그러면 걔가 친절하게 해요. 너도 생각해봐. 한국에서 네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노동자가 와가지고 저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떠냐고 얼마? 저 몇 병 드릴까요? 뭐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너 기분이 어떻겠냐? 알바인 너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게 상처를 받고 오잖아. 그럼 집에 오면 누가 있어?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잖아 내가 아까 그러면서 나의 처음에 강하게 맺었던 마음은 없어지고 거기서 이제 친분만 두터워지고 한국이었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애랑 사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다시 한국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1년은 없어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미국 가서 어학연수를 가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생활 표현들은 100개에서 300개 정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알겠지? 다시 한번 미국 가면 너무 한국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LA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 자, 패턴 설명하겠습니다. 문장 분석 하나 할 게 있네요. 이 부분인데요. 아까 힌트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힌트로 잡았던 부분. 요거 주어 동사 사이가 꽤 멀었는데 잘 잡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두 번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때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번역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번역이 되죠. 그들은 form the community of immigrants. 이주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다. 하나의 언어로. 그런데 그것은 의미했다고 나서 쌤이 이 얘기 좀 하려고요. 대시 떴으면 다시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된 나오면 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있는 건 뭐야? 주어야 다시. 의미했다. 끊고 다시 뭘 의미했니? 그럼 이제 다시 이게 또 다른 주어니까 가능성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나오기 전까지 또 다 뭐가 꼈니? 수식어가 또 꼈죠. 주어 동사 사이가 또 이렇게 멀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늘 하는 얘기야. 만약에 수식어가 너무 길면 수식어 잠깐 체크해 놓고 주어 동사를 먼저 번역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해. 그럼 이제 무슨 가능성인지 뒤에서 봐. 어떤 가능성이야? 이제 했던 거 staying comfortable 뭐 할 가능성? 편안한 채로 있을 가능성. 뭐에서? 자신의 모국어라고 이역을 하면 되겠지? 모국어로. 알겠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